수지는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떴다. 습관이 되어버린 일상이었다.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시어머니의 혈압약과 함께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친 후에야 자신의 회사 준비를 시작했다. 엄마, 오늘도 회사 가서 바쁠 거야? 7살 딸 예린이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다. 수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럼 엄마가 6개월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가 드디어 완성되어 가거든. 회사에 도착한 수지는 곧바로 회의실로 향했다. 그녀가 팀장으로 이끈 스마트 물류 시스템 프로젝트의 최종 점검 미팅이었다. 밤낮 없이 매달린 결과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겨두고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도 성공하면 팀장님 또 승진하시겠는걸요? 후배 직원이 감탄했다. 아직 완성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수지는 겸손하게 답했지만 내심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회사에서도 기대가 크시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차갑게 끊어 말했다. 수준도 안 맞는 친정을 둔 주제. 그깟 걸로 호들갑이야? 태수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 태수도 시큰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 일 가지고 집에서까지 떠들지 마. 아이들 교육에 안 좋아. 신우이 미정이 낄낄거리며 거들었다. 언니도 참, 원래 며느리는 조용해야 하는 거 아세요?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설거지를 하며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쳤다.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겠지. 시어머니 김순자는 거실에서 혼자 드라마를 보며 속으로 이를 갈았다. 수진이 회사에서 또다시 좋은 성과를 낸다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겨우 시집 온 년이 감히. 순자는 시댁 며느리로 4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다. 그런데 수지는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며 심지어 남편보다 먼저 승진까지 했다. 고년이 내 아들 운까지 다 뺏어가는 게야. 한편 태수는 회사 옥상에서 동기들과 담배를 피우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야, 내 와이프 또 승진할 것 같다며? 부럽다, 부러워. 뭐가 부러워. 집에 들어가면 기가 죽어 죽겠어. 태수가 짜증스럽게 답했다. 나보다 3년 늦게 들어왔는데 벌써 나보다 직급이 높다고. 아무리 실력이 좋다지만. 사실 태수는 수진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 품에서 자란 마마보이인 그에게 아내가 자신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기회를 엿보던 신우이 미정이 오빠를 세탁실로 조용히 불렀다. 오빠 잠깐 이리 와봐. 왜? 이 시간에 뭔 일이야? 미정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어차피 오빠하고 언니는 같은 방을 쓰잖아. 접근이 쉽지 않아? 그게 왜? 태수가 의아해했다. 생각해봐. 오빠가 먼저 입사했으면서 언니보다 승진이 늦다는 게 말이 돼? 이번 기회에 오빠가 그 프로젝트로 성과를 내면 되잖아. 태수의 얼굴이 굳었다. 언니는 어차피 집에서 뒷바라지나 하면 되는 거 아냐? 남자가 출세해야지. 미정이 교활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때 작은 소리가 들려왔고 둘은 깜짝 놀라 문을 열어봤지만 바닥에 떨어진 행주만 보였다. 바람에 떨어진 모양이네. 태수가 안심하며 말했다. 미정과 태수는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은 후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오후, 미정은 수진에게 다가갔다. 언니, 날씨도 좋은데 우리 카페 가서 차 한잔 할래요? 요즘 너무 바빠서 제대로 얘기도 못 나눴잖아.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남편 태수를 한번 바라본 뒤 따라 나섰다. 그 사이 태수는 수진의 방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뒤졌다. 떨리는 손으로 USB를 꽂고
스마트 물류 시스템 프로젝트 파일들을 자신의 컴퓨터로 옮기기 시작했다. 이제 내가 인정받을 차례야. 월요일 오전, 수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다. 하지만 사무실 분위기가 어딘지 어색했다. 수진 씨, 회의실로 좀 와주시겠어요? 부장이 딱딱한 표정으로 말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태수가 이미 앉아 있었고, 그의 앞에는 수진이 6개월 동안 밤낮으로 준비한 스마트 물류 시스템 프로젝트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다. 태수 씨가 준비한 프로젝트 정말 훌륭하네요. 부장이 자료를 수진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그런데 수진 씨도 진행하던 프로젝트 있지 않았나요? 그 프로젝트는 제가 다급히 말하려던 수진의 말을 태수가 가로챘다. 부장님, 누구나 비슷한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완성했고 제출했죠. 태수는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부장은 잠시 고민하는가 싶더니 수진을 힐끗 보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태수 씨, 프로젝트로 진행하죠. 이번 기업 연말 파티에서 협업 기업과 가족들까지 초청해서 공개 발표하기로 했으니 준비 잘해주세요. 수진은 더 이상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의 6개월 노력이 남편의 것이 되어버렸다. 더 충격적인 것은 태수가 전혀 죄책감 없이 당당한 모습이었다. 집에 돌아온 태수는 의기양양했다. 어머니, 이번에 제가 큰 프로젝트 성공시켰어요. 회사에서 가족들까지 모시고 파티에서 발표하자고 하네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어머, 우리 태수가 드디어 빛을 발하는구나. 시어머니는 수진을 향해 비꼬는 듯한 시선을 보냈다. 그럼 누구 아들인데? 자고로 여자는 조용히 남편 잘되게 내조에나 힘써야지. 시어머니가 못을 박았다. 수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억지로 참아냈다. 태수는 그런 아내를 보면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머니의 칭찬에 우쭐해하고 있었다. 그래, 이번 파티에서 내가 주인공이 될 거야. 태수가 중얼거렸다. 수지는 차갑게 이를 악물었다. 6개월의 노력, 밤새워가며 완성한 프로젝트, 그리고 가족들의 모멸적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정말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 분노와 절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녀는 결심이 선 눈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기업 연말 파티 당일, 태수는 마마보이답게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입장했다. 옆에는 시누이 미정이 당당히 걸어왔고 뒤따라오는 아내 수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머, 정말 대단한 파티구나. 시어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우리 태수 덕분에 이런 자리에 올 수 있다니. 미정도 신이 나서 태수의 팔을 톡 쳤다. 그러니까 엄마. 어머, 저기 엄청 비싼 시계 찬 남자는 누구래? 태수는 으쓱거리며 주변 동료들에게 가족을 소개했다. 수지는 마지막에 덤처럼 소개되었다. 파티장은 화려한 조명과 음악으로 가득했다. 회사 임원들과 직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모여 한 해의 성과를 축하하고 있었다. 자, 이제 우리 회사의 이번 분기 최대 프로젝트의 주인공 박태수 대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프로젝트 소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잠시 후 영상이 치지직거리며 화면이 바뀌었다. 검은 화면에는 무언가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리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녹음된 음성을 틀은 모양이었다. 집값게 뭔데 나보다 승진을 먼저 하냐고. 그럴 수야 없지. 파티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영상이 끝나자 이번에는 진짜 프로젝트의 완성본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완벽하게 완성된 스마트 물류 시스템의 최종 버전이 화면에 나타났다. 태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그는 무대 위에서 굳어버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건 뭔가 모함이야! 태수가 더듬거리며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때 부장이 무대로 올라와 태수에게서 마이크를 뺏어 들었다. 여러분, 이 프로젝트의 진짜 주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진 씨, 무대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시어머니와 미정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파티장은 숨죽인 듯 조용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태수의 붉게 달아오른 얼굴에서 무대로 향하는 수진에게로 옮겨갔다. 수진은 침착하게 무대 위에 올라 부장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주눅 든 표정이 없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스마트 물류 시스템의 실제 개발자, 팀장 이수진입니다. 평소 수진을 알고 있던 동료들 쪽에서 열렬한 박수가 쏟아졌다. 사실 그들은 이미 모든 전말을 알고 함께 이 순간을 준비했던 것이다. 6개월 전부터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개발해왔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하고 수정을 거듭한 결과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관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그때 시어머니와 미정이 화가 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몹쓸 년이 뭔 짓을 한 거야? 우리 태수를 함정에 빠뜨리고 시어머니가 목청을 높이며 소리를 질렀다. 여우 같은 것이 승진을 남편 앞으로 가져다 올려도 모자랄 판에.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우아한 파티 분위기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추한 모습이었다. 조용히 하세요.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남의 성과를 도둑질해놓고 피해자한테 화내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이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자 시어머니는 더욱 흥분해서 수진을 향해 달려들었으나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막아섰다. 놓으라고. 내가 누군 줄 알아? 시어머니가 보안 요원의 팔을 뿌리치며 발악했다. 미정은 그 와중에 머리를 매만지며 이거 나요. 머리 망가진다니까.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 하며 히스테리를 부렸다. 사람들은 그들의 추한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다. 쫓아내세요, 당장. 파티장 관리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결국 시어머니와 미정은 보안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가다시피 파티장에서 내동댕이 쳐졌다. 끝까지 악을 쓰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태수는 무대에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마마보이답게 엄마 하고 외치며 우스운 꼴로 어머니를 따라 뛰어나갔다. 앞으로도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수진에게 집중되었고 파티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수진을 환영했다. 부장을 비롯한 임원들도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다. 더 이상 억눌린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침내 당당한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고 정당한 승진을 하게 되었다. 그날 밤 수진은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